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혈압을 아무 때나 재고 계신가요? 혈압 재는 시간, 이걸 놓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혈압 측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재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혈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고혈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단 한 번의 측정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여부, 활동량, 감정 상태, 심지어 외부 온도까지도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압 수치를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측정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유독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걸 바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의 고혈압 환자 중 약 1530%는 실제로 정상 혈압이지만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불필요하게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편안한 상태로 측정하면 이러한 백의 고혈압 현상을 피하고 우리 몸의 실제 혈압 수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하고 일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측정된 혈압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혈압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의 혈압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친 혈압 기록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압 패턴을 이해하고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혈압약 복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지 등을 의료진과 함께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꾸준한 가정 혈압 측정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압은 언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2시간대가 우리 몸의 혈압 패턴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은 하루 중 혈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혈압은 밤새 휴식한 후 깨어난 몸의 기본 혈압 상태를 반영하며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게 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몸이 안정된 후, 즉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한 뒤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만약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해야 합니다. 약 복용 후 혈압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측정하면 약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소변을 본 후에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데요. 방광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차분하게 앉아서 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정신적인 자극 없이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 혈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혈압 변동성을 파악하고 특히 야간 혈압이 어떤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야간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수면 중에도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저녁 혈압 측정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침과 저녁 이 2번의 측정을 꾸준히 기록함으로써 우리 몸의 혈압 패턴을 이해하고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측정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번 측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최소 1분 간격으로 2-3번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처음 잰 혈압은 긴장 등으로 인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측정에서 쳇사복 90mm의 HG이 나왔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측정에서 샘삼복 855mm H주이 나왔다면 이 평균값인 10, 300, 3886mm H주 정도를
최종 혈압으로 기록하는 것이 실제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측정값이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면 충분히 안정된 후 다시 한번 측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반복 측정을 통해 순간적인 혈압 변동을 배제하고 좀 더 안정적인 혈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세밀한 혈압 변동성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 중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야간 고혈압 여부 등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가정 혈압 측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수면 중 혈압 패턴, 특정 활동 시 혈압 반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면 고혈압, 병원에서는 정상 혈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고혈압인 경우이나 백의 고혈압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측정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생활해야 하므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팔에 커플을 계속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공기가 주입되어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시에는 수면 상태를 잘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여 수면제 처방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혈압을 재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측정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며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충분히 안정된 후에 측정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는 이러한 활동을 삼가는 것이 완벽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하기 약 5분 전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지하는 상태로 바른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야 우리 몸의 기본적인 혈압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방광을 비우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는 방광이 팽창하여 복압이 올라가고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측정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확한 혈압 수치를 얻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측정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정확한 혈압 측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수축기 혈압을 510mm 이치구리 정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 진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긴장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팔은 심장 높이와 같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높으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팔의 위치가 같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는 꼬지 않고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꼬면 복부와 다리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측정 중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근육 활동이 증가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측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계 선택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혈압계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동 전자 혈압계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나 미국 심장협회 등에서 권장하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팔, 즉 상완에 커플을 착용하는 자동 혈압계가 가장 권장됩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에 착용하는 혈압계도 있지만 이들은 위팔 혈압계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목 혈압계는 혈관이 가늘고 위치가 불안정하여 측정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완 혈압계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팔둘레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커프가 너무 작으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너무 크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팔둘레에 비해 커프가 작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압박되어 혈압이 과대 측정될 수 있고 반대로 커프가 너무 크면
압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혈압이 과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혈압계 구매 시 팔 둘레를 측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커프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혈압계에는 일반 성인용 커프가 포함되어 있지만 팔이 두껍거나 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큰 커프나 작은 커프를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혈압계 착용 및 측정 방법입니다. 팔을 편안하게 두고 옷을 걷어올린 후 커프를 팔꿈치 위쪽 상완에 착용합니다. 두꺼운 옷 위로 커프를 착용하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맨살에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커프의 아랫부분이 팔꿈치에서 23cm 정도 위로 오도록 하고 커프의 중앙이 상완 동맥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커프에 표시된 화살표나 동맥 표시를 심장 위치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가 심장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팔을 테이블 위에 잘 올려놓습니다. 커프를 너무 조이거나 너무 헐렁하게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 여유가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조이면 팔이 저리고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헐렁하면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측정 버튼을 누르고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을 참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음이 멈추고 화면에 혈압 수치가 표시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이때 수축기 혈압 높은 숫자, 이완기 혈압 낮은 숫자, 그리고 맥박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는 혈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우리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생활 습관은 혈압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섭취는 어떤지에 따라 혈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아침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짜게 먹는 식습관은 체내 수분량을 늘려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온 변화, 계절, 심지어 혈압을 측정하는 장소, 병원인지 가정인지에 따라서도 혈압은 변동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혈압이 올라가기 쉽고 따뜻한 날씨에는 반대로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혈압의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같은 낯선 환경은 심리적인 긴장감을 유발하여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편안한 환경이 더 정확한 혈압 수치를 반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혈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감정 상태 등이 혈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흥분 등 다양한 감정 역시 혈압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의 고혈압도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신경계 활성화 정도,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부신종양과 같은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혈압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 예를 들어 감기약에 들어있는 혈관 수축제 성분이나 일부 소염 진통제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신장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번의 측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혈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압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혈압이 불규칙하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고혈압이나 저혈압 못지않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하루 중 혹은 측정 시점마다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져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 변동성이 큰 환자들은 안정적인 고혈압 환자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혈압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혈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 스파이크는 특히 아침에 많이 발생하며 심혈관 사고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혈압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거나 혈압 변동성이 크면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변동성이 인지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에도 변화가 생겨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압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혈관과 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혈압 변동성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 자체만이 아니라 그 수치의 변동폭과 패턴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값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수첩을 사용하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기기에 연동되는 혈압계를 통해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시간, 그리고 혹시 특이사항, 피곤했음, 스트레스 받음, 약을 깜빡했음, 특별한 활동을 했음 등이 있었다면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자세한 자료는 여러분의 혈압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료진이 여러분의 혈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의료진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약물 종류나 용량 조절,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가 평소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높거나 낮은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나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자가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혈압계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혈압계가 항상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의료기관에 가져가서 혈압계의 정확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압계의 정확도를 비교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정기검진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인 혈압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확한 도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곧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은 고혈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혈압 재는 시간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지키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우리 몸의 건강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혈압 관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혈압 측정 습관을 시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